토마스와 에바는 항상 독일의 조용한 동네에 사는 행복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베를린 교외의 매력적인 오래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의 따뜻함과 개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족을 키우기를 희망했고 곧 아들 맥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작은 가족과 충직한 점원 셰퍼드 바로는 평화로운 집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의 리듬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가족의 수호자인 바론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개는 맥스의 유아실 한 구석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있거나 서서 귀를 세우고 몸을 굳힌 채 대기했습니다. 가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기도 했지만 방의 구석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와 에바는 이를 바론의 행동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어쨌든 개들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으며 아마도 바론만 들을 수 있는 소리나 순간적인 방해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바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 깊어졌고 그는 방 구석에 요람이 놓인 곳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성격은 갑자기 경계심 많고 거의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는 항상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아마도 개가 집의 새로운 소리에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집의 오래된 구조가 바론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삐걱거리고 신음소리를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배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론의 직감을 믿었고 그가 매일 밤 그 구석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그가 몇 시간 동안 그곳을 지켜보는 방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을 가득 채우는 느껴지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바론의 이상한 행동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후 에바는 토마스에게 이 문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맥스의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밤 아들을 재우면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토마스는 아기 모니터를 조정하며 약간 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바론 때문이야. 그가 방 구석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는 게 정말 이상해. 마치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멈춰서 바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론은 여전히 그 구석을 바라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공기 중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 행동을 알아차렸지만 단지 개의 과잉 상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에바의 말투와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 때문에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집에 익숙해지는 중일 거야.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잊지 마. 이 건물은 오래되었어. 벽이 삐걱거리고 바닥이 가라앉고 있어. 그래서 바론이 더 많이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해.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론은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맥스를 재우고 집이 다시 조용해진 후 에바는 아들의 방 문 앞에 서서 바론이 여전히 그 구석을 지켜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에바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론이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의 친근한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더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인사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에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 구석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고 바론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래층에 있는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 여기 올라와야 해. 무언가 잘못됐어.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는 에바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론의 몸은 긴장되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며 여전히 방 구석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개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론은 반응하지 않았고 그의 주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토마스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을 점검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토마스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방 안의 불안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개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바론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면 조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가 맞을지도 몰라. 토마스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 상황을 점검하게 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맥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에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론의 움직이지 않는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오래된 집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론이 그 구석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직한 개의 눈에는 보이는 위험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는 점점 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론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충직한 보호자로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바론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안에 살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토마스와 에바의 집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론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졌고 부부는 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에바는 여전히 맥스의 방 한쪽 구석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바론의 행동이 신경 쓰였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관찰할수록 바론의 행동에는 기이한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바론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구석을 응시했고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원래 다정했던 개는 어느새 경계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에바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토마스도 점점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맥스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한기를 느꼈다. 단순한 밤의 기온 저하가 아니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특히 바론이 계속 주시하던 방 구석에서 냉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했지만 토마스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요람 위로 손을 뻗어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흔적은 없었다. 열린 창문도 에어컨도 없었다. 그런데도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그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혼란스러워진 토마스는 조심스레 바론이 며칠째 응시하던 벽 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벽에 대보니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원래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벽이었는데 이제는 미세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문제를 암시하는 듯한 축축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토마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바론이 단순히 예민한 반려견의 상상력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 집에서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문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바가 방 안으로 들어와 그와 나란히 섰다. 뭐야?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마치 크게 말하면 방 안에 들이운 불안한 평온이 깨질 것만 같았다. 잘 모르겠어. 토마스는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벽, 뭔가 이상해. 토마스는 몇 분 동안 벽을 더 면밀히 조사했다. 손가락을 축축한 표면 위로 천천히 움직이며 다른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했다. 물기가 흥건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누수, 배관 문제, 혹은 오래된 건물의 기초 구조 문제까지.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은 벽 내부에서 시작된 듯 보였고 석고보드와 단열재를 뚫고 서서히 스며나오고 있었다. 한편 방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바론은 낮게 낑낑거렸다. 여전히 같은 지점을 응시한 채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마치 인간의 언어를 대신해 개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 심각한 것이 그 벽 뒤에 숨어 있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바론의 집요한 태도에 압박을 느낀 에바가 입을 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보는 게 좋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걸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론이 감지한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그들은 빨리 움직여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바론의 경고를 단순한 행동 습관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위험이 감돌고 있었고 그것은 저 방 구석과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토마스는 바론을 잘 아는 지역 수의사인 밀러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바론이 강아지였을 때부터 진료를 맡아왔고 바론의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토마스의 다급한 요청을 들은 박사는 즉시 방문을 약속했다. 집에 도착한 밀러 박사는 곧장 맥스의 방으로 향했다. 바론은 여전히 그 구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전처럼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긴장감이 몸 전체에 서려 있었다. 밀러 박사는 조심스레 몸을 낮추고 바론을 살폈다. 바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마치 드디어 내 말을 이해해줄 사람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밀러 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바론이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 이상 행동은 단순한 청각 반응이 아닙니다. 개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진동과 환경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토마스와 에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에바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밀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바론은 단순히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감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들은 공기의 흐름, 벽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알아챌 수 있거든요. 만약 벽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기초가 흔들리거나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생겼다면 바론이 그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에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물리적인 문제집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밀러 박사는 바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문가를 불러서 건물 구조를 점검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바론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어요. 단순한 본능이나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토마스는 즉시 동의했다.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다. 바론이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이상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부부는 집 구조 전문가를 급히 불러 가능한 한 빨리 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 벽 안에서 그들이 감지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것이 그들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는 정체였다. 해가 저물어가고 집안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에바와 토마스는 나란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거운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아직 모든 일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바론의 흔들림 없는 경계심 덕분에 부부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바론의 기묘한 경고에 담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는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바론은 그들이 놓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컸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무엇인가. 진실을 마주하다. 며칠이 지나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토마스와 에바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들은 이미 밀러 박사와 상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뿐이었다.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부부는 이제 자신들이 중대한 발견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집 구조 검사관이 도착했다. 도구 상자를 손에 들고 있는 그는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미하엘 슈레더였다. 벽을 점검하고 기초를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토마스와 에바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바론은 이미 맥스의 방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소처럼 날카로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아는 듯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넘기려는 듯했다. 슈레더는 바깥쪽에서 점검을 시작했다. 지붕, 배수로, 건물 기초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체계적으로 집 주변을 돌며 작은 문제라도 메모해 두었다. 토마스와 에바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가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바론의 본능을 신뢰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맥스의 방, 바론이 지키던 바로 그 지점에 도착했다. 슈레더는 벽을 세심히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습기 측정기를 꺼냈다. 이 장치는 벽 내부에 숨겨진 습기를 감지하는 도구였다. 기기가 울리며 경고음을 냈다. 화면에는 예상보다 높은 습기 수치가 표시되었다. 토마스와 에바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 벽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거 흥미롭군요.
미하엘 슈레더는 벽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습기 측정기를 벽에 갖다 댔다. 기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수치는 또다시 급격히 상승했다. 이 벽 뒤에 확실히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작은 누수가 아니에요. 상당한 양입니다. 에바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게 무슨 뜻이죠? 위험한 건가요? 슈레더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분 침투는 결국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할 겁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벽이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벽의 강도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뱃속을 세게 가격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막연하게 불안하게만 여겼던 일이 이제는 명확하고 긴급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바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 문제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진짜 위험을 미리 경고한 것이었다. 에바의 머릿속에는 벽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그려졌다. 집 전체가 서서히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이 상상되자 그녀의 속이 울렁거렸다. 슈레더는 계속해서 벽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더 자세히 점검했다. 석고보드 표면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다.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자 나무 프레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썩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다. 단열재 역시 습기를 머금어 약해져 있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부스러지고 있었다. 에바와 토마스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이건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다. 집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요. 미하엘 슈레더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만약 이 상태로 방치했다면 수분 침투로 인해 집의 구조가 심각하게 약해졌을 것이며 심지어 기초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결함이 있는 홈통이 빗물을 벽 안으로 흘려보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건물의 뼈대를 서서히 침식해 온 것이었다. 토마스와 에바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만약 바론의 경고가 없었다면 영영할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충직한 개 바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낮은 신음소리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였다. 미하엘이 자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바론은 여전히 조용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벽은 높은 습기 수치를 기록했고 곰팡이와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손상된 부분을 철저히 제거하고 벽을 치료한 뒤 새로운 홈통을 설치하고 방수 처리를 해야 했다. 다행히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 집을 안전하게 되살릴 수 있었다. 에바와 토마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론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론 덕분이야. 토마스가 바론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에바는 눈물을 훔치며 바론을 끌어안았다. 우리의 수호천사야. 바론은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경고 덕분에 가족은 집을 수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충직한 개에게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었다. 두려웠던 2주 후 새로운 시작. 보름간의 복구 작업 끝에 집은 다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벽은 보강되었고 수분으로 손상된 부분이 말끔히 정리되었으며 기초도 단단히 다져졌다. 무엇보다도 바론이 매일 지켜보던 맥스의 방은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 않았다. 이제 그곳엔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토마스와 에바는 완전히 새롭게 변한 아이의 방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바론의 예리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바론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맥스의 방에서 편히 누워 있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던 태도는 사라졌고 대신 고요한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바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안심이 되는 것 같아.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론에게 우리 전부를 빚진 기분이야. 그 후로 바론과 맥스는 더욱 가까워졌다. 맥스는 조심스럽게 작은 손으로 바론을 쓰다듬었고 바론은 그 손길을 받아주었다. 맥스가 걸음마를 떼다가 넘어질 때면 바론은 살짝 등을 밀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에바와 토마스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바론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유대. 몇 달이 지나며 집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바론은 여전히 밤마다 집을 순찰했지만 이제 그 모습은 불안이 아닌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바론과 함께한 이곳은 진정한 가족의 집이었다.
에바와 토마스는 바론의 충성심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맥스가 자라는 동안 바론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소리 없이 보호해주는 충실한 파수꾼. 그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존재. 그들은 확신했다. 바론은 언제까지나 이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그들의 집과 마음 속에 변치 않는 유대와 사랑의 증거로서